60대 이상 남성분들 혹시 매일 밤 왼쪽으로 눕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소화에 좋다는 어렴풋한 믿음 때문에 선택한 그 자세가 사실은 매일 밤 선생님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듯 멍하며 잿밤일이 가물가물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신다면 바로 그 수면 자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눕는 순간 그 중요한 청소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기 시작합니다. 뇌 속의 독성 단백질 직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지나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끔찍한 뇌 찌꺼기들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독입니다. 이 독소가 하룻밤, 이틀 밤 그리고 1년 10년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불면증이나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60대, 70대를 넘어서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 그리고 결국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끔찍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수면, 자세에 숨겨진 가장 무서운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잠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 무심코 취한 자세가 어떻게 뇌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잠자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어떻게 뇌의 독소를 씻어내고 뇌경색과 치매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뇌질환과 수면장애를 연구해온 전문의 이은경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 한쪽이 마비되어 실려오는 뇌경색 환자분들 어제 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얼굴을 혼란스러워하는 치매 환자분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같이 마주해왔습니다. 특히 60대를 넘기면서 은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던 남성분들이 기억력 감퇴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며 건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정작 매일 밤 8시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잠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깨어있을 때 무엇을 먹느냐보다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자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수면 자세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글림프 시스템 등 뇌의 독소 배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는 아직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제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수면, 자세와 뇌 독소 사이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치매와 뇌경색의 공포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건강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몇 년 전 저를 찾아왔던 한 환자분의 기억 때문입니다. 65세의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시고 막 은퇴를 하신 분이셨죠.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하고 손자들에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줄 계획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술 담배도 멀리 하셨죠. 혈압도당 수치도 또래에 비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아내가 방금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열쇠나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 니은퇴 후 생활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두세 번씩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지럼증까지 느꼈습니다. 활기 넘치던 김 선생님은 점점 말수가 줄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내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 MRI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지 만약을 먹을 때 뿜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든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데요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증상은 5분 정도 지속되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아내의 손에 이끌려 김 선생님은 응급실을 거쳐 제 진료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큰 힘이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뇌경색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모든 생활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물었습니다. 식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말입니다. 그때 김 선생님께서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재가 한 5년 전부터 꼭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잡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소화에도 좋고 심장에도 무리가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왼쪽으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했던 그 습관 때문에 매일 밤 자신의 뇌에 독을 쌓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뇌는 지난 5년간 매일 밤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밤에 잠을 잘 때나 동안 쌓인 독성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가 잠든 사이 환경미 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죠. 이것을 의학 용어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건강을 위해 하셨던 그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안타깝게도 이 글림프 시스템 즉 뇌의 하수구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선생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자신의 뇌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불면증, 기억력, 감퇴어 질염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미니 뇌졸중까지 이 모든 것이 뇌에 차곡차곡 쌓인 독소 때문일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뇌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뇌를 위협하고 있는 뇌, 독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만 활성화되는 뇌의 아주 경이로운 자가청소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격렬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찌꺼기들이 청소되지 않고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 뇌세포는 염증을 일으키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바로 이 찌꺼기들을 뇌척수액 직내를 감싸고 있는 맑은 액체를 이용하여 강력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밤사이 도시의 도로에 물을 뿌려 먼지와 쓰레기를 하수구로 밀어내는 대청소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우리는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획기적인 연구들은 이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리의 수면 자세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보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잤을 때의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은 뇌의 구조와 중력, 그리고 뇌척 수액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뇌의 특정 부분, 특히 뇌관과 주요 혈관들의 미세한 압력을 가하거나 뇌척 수액의 자연스러운 흐름 경로를 일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의 하수관이 살짝 꺾이거나 눌려서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뇌척 수액이 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순환하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경로가 가장 이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그리고 뇌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분께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뇌경색과 치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수면 전략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왜 왼쪽으로 눕는 것이 뇌 청소 공장을 멈추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뇌를 밤새 작동하는 자동 식기세척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음식,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잘 알려진 뇌 속 단백질 쓰레기입니다. 낮에는 뇌가 너무 바빠서 이 찌꺼기를 치울 틈이 없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우리가 잠든 후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 버튼이 눌러집니다. 이 식기세척기의 세제이자 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척 수액입니다. 이것은 뇌 전체를 감싸고 보호하며 영양분을 공급하는 맑은 액체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면 이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의 미세한 틈새 직간질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강력하게 흘러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압의 물줄기가 접시 구석구석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뇌척 수액은 뇌세포 사이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찌꺼기들을 붙잡아서 뇌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찌꺼기들은 뇌의 정맥을 따라 결국 간에서 최종적으로 해독되고 처리됩니다. 이것이 매일 밤 일어나야 하는 뇌의 생명유지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면, 자세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 그저 둥둥 떠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조직들에 의해 섬세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눕느냐에 따라 이 뇌의 내부 구조에 가해지는 중력의 방향과 미세한 압력이 달라집니다. 최신 뇌 과학 연구들이 충격적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이 핵심 통로들이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분, 특히 노폐물 배출과 관련된 주요 정맥 시스템에 미세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하수도 배관이 어딘가 살짝 꺾이거나 눌린 상태와 같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찌꺼기들이 배관 중간중간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은 하지만 그 효율이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매일 밤 내 독소의 절반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뇌 안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자세는 뇌척 수액이 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흘러들어가 고독소를 가득 머금고 다시 빠져나오는 경로를 마치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도 배관의 모든 굴곡이 펴지고 찌꺼기를 씻어내는 물이 가장 강력한 수압으로 뇌 전체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매일 밤 대충 헹구는 것과 완벽하게 살균 소독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10년, 20년 동안 매일 밤 뇌의 쓰레기를 절반씩 남겨둔 사람과 매일 밤 뇌를 깨끗하게 비워낸 사람의 뇌 건강은 60대 후반, 70대가 되었을 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왼쪽으로 눕는 자세 가역설적이게도 매일 밤 뇌의 청소 시스템을 방해했고
그렇게 쌓인 독소들이 결국 불면증과 기억력 감퇴를 거쳐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단순히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독소를 완벽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어떤 미세한 압력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뇌경색 막는 황금 수면 공식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베개입니다. 베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비싼 침대나 매트리스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베개가 잘못되면 1억 원짜리 침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개는 경추직목뼈의 각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추는 뇌와 몸통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뇌에서 독소를 싣고 나오는 굵은 정맥 혈관들과 뇌로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동맥혈관이 모두 이 좁은 목을 통과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오른쪽으로 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하수도관 역할을 하는 내경정맥 직목 안쪽의 굵은 정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뇌에서 빠져나와야 할 독소와 노폐물들이 마치 꽉 막힌 하수구처럼 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머리가 어깨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시 목이 꺾이고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누워도 베개가 잘못되면 뇌 청소 시스템은 절반도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각도를 만드는 베개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주먹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기부터 어깨까지의 수직 높이, 즉 바닥과 목 사이의 빈 공간을 정확히 채워주는 높이가 필요합니다. 이 높이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볍게 쥔 주먹의 높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당장 베개에 누워보십시오.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리지 않고 목뼈부터 등뼈까지가 평행하게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베개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푹 꺼지는 손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목의 C자 커브를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먹 높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무릎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다리를 그냥 포개어 놓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다리를 포개면 이쪽에 있는 다리의 무게 때문에 골반 즉허리 아랫부분의 뼈가 앞쪽으로 살짝 뒤틀리게 됩니다. 이 미세한 뒤틀림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은 다시 척추를 타고 올라가 목 근육까지 굳게 만듭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잠 즉 뇌청소가 일어나는 비렘넌 REM 수면 3단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작은 베개를 반드시 끼우고 주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골반의 뒤틀림을 막아주고 척추를 완벽하게 정렬시켜줍니다.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해도 비로소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팔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울 때 절대로 오른쪽 팔을 머리 밑으로 넣거나 베개 삼아 누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팔의 신경과 혈관을 밤새도록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에도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오른쪽 팔은 몸 앞쪽으로 편안하게 구부려 놓고 왼쪽 팔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얹거나 무릎 베개를 감싸 안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다가 뒤척여서 왼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눕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룻밤에도 몇 번씩 자세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혹시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왼쪽으로 누워있거나 똑바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때 절대로 또 잘못 잤네 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잠을 깨우고 뇌 청소를 방해합니다. 그저 아직은 뇌 청소 시간이지 하고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자세 유지가 너무 어렵다면 바디 필로우즈 길고 큰 베개를 사용해 보십시오. 바디 필로우를 등 뒤에 받쳐두면 밤새 몸이 뒤쪽 똑바로 눕는 자세이나 반대쪽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주먹 높이의 단단한 베개. 둘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셋째, 팔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자세. 이것이 바로 김 선생님의 뇌를 살렸고 오늘 밤 선생님의 뇌를 구할한금 수면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속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해서 즉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꼭 왼쪽으로 누워 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심장이 좋지 않아 서왼쪽으로 눕는 것이 심장에 무리가 덜 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심한 분들에게는 위장의 해부학적 구조상 왼쪽으로 눕는 것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일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신부전 환자들에게도 특정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 건강을 포기하고 위장과 심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뇌신경 전문의로서 그리고 40년간 환자들을 돌본 의사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더 현명한 균형점을 제안해드립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침대 머리맡 자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이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를 미하네즈 필로우 즉 쐐기형 매트리스나 전동 침대 프레임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 전체가 부드럽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선생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우셔도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누워서 뇌글림프 시스템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위산 역류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물을 포함한 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왼쪽으로 눕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왼쪽 자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운 올바른 베개 높이와 무릎 쿠션을 사용한 완벽한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는 대부분의 경우 심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흉곽을 열어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수면 중 뇌와 신체에 공급되는 산소 포화도를 높여줍니다. 이것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제가 지금껏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수면 자세가 아니라 매일 밤 뇌와 척추를 고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절대로 단 10분이라도 엎드려 주무시지 마십시오. 첫째, 엎드려 자려면 고개를 90도 가까이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목의 경동맥과 내경정맥 증례로 피가 올라가고 뇌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그 생명의 고속도로를 비틀어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작동을 완벽하게 멈추게 됩니다. 뇌 독소는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둘째,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합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서서히 손상됩니다. 셋째, 허리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요통을 유발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단 하나의 이점도 없이 뇌경색과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밤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물론 뇌경색과 치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뇌의 독소를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우리는 뇌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자세가 주는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수면의 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개선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코골이는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특히 똑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혀와 목젖, 직연구개라고 불리는 부위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것이 심해져서 기도가 아예 막혀버리는 것을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을 10초 이상 멈추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숨을 멈출 때마다 우리 몸속의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이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온몸에 보내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중 혈압이 급상승하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게도 중력이 혀와 연구개를 기도 뒤쪽이 아닌 옆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숨길이 열린 코골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밤새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뇌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동시에 밤새도록 신선한 산소까지 듬뿍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너스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침에 경험하는 상쾌함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뇌에 독소가 가득 차 있고 나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이 기억 저장 공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가 다음날 기억나지 않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로 깊은 잠을 자고 뇌 청소와 산소 공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의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머릿속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것처럼 맑고 개운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세는 선생님의 척추 건강을 지켜줍니다. 앞서 6단계에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지 골바른 베개 높이와 무릎 사이의 쿠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세는 목뼈 경추와 등뼈 흉추 그리고 허리뼈 추가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루는 의학적으로 척추 중립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는 낮 동안 중력에 시달렸던 디스크와 관절 그리고 근육들이 밤새 그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겪는 허리 통증목의 뻣뻣함, 어깨 결림 등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척추가 뒤틀린 자세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는 단순히 뇌를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뇌의 독소를 빼내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척추를 교정하는 가장 완벽한 밤샘 종합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뇌를 살리는 가장 완벽한 수면 자세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이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를 완벽하게 취하고도 잠들기 직전에 뇌 청소 시스템의 전원을 스스로 꺼버리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행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반솔루션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실수는 야식과 잠들기 직전의 음주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드시는 달콤한 간식과 일혹은 잠 잘 오게 마시는 가벼운 술 한 잔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뇌에 치명적일까요? 우리의 뇌 청소 시스템 즉 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특히 뇌가 휴식 모드에 들어갔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이나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것은 몸에게 지금은 에너지를 저장할 시간이지 청소할 시간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의 청소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오해하십니다. 이것은 잠이 아니라 마취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은 분명 뇌를 진정시켜 잠드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수면의 후반부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알코올은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깊은 수면 비렘 수면 3단계를 마치 칼로 도려내듯 심각하게 억제해버립니다. 술을 마시고 잔날 아침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몽롱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새 뇌의 독성 찌꺼기가 단 하나도 청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뇌 속에 쌓여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른쪽으로 아무리 잘 누워도 술을 마신 뇌는 청소 공장 자체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뉴스 잠깐 확인하는 건데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불은 빛 즉 블루라이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빛을 기준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 전체에 이제 밤이 되었으니 청소 작업을 시작하라고 알리는 뇌 청소 시스템의 작업 개시 벨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의 밝은 푸른 빛을 눈에 직접 쬐면 뇌는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즉시 중단됩니다. 뇌 청소 공장의 작업벨이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잠들었을지 몰라도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작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모든 전자기기 화면을 끄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수분 섭취입니다. 뇌 청소에는 뇌척 수액이라는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 청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들기 직전에 물을 한두 컵씩 마시는 것은 오히려 뇌를 망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의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얕은 잠으로 올라오거나 완전히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순간 뇌 청소 작업은 중단됩니다. 마치 한창 돌아가던 식기세척기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낮 동안 그리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까지 충분히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야식 자기 전에 술침대에서의 스마트폰 그리고 늦은 밤에 물 한 잔. 이 4가지 반 솔루션은 선생님께서 애써 지키려는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뇌 건강의 가장 무서운 적들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뇌를 살리는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의 비밀을 알게 되셨고 뇌 청소를 방해하는 야식과 스마트폰 같은 최악의 습관들도 피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도 매일 반보이지 않는 또 다른 독이 선생님의 뇌를 공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 쓴다 걱정된다고 말하는 그 감정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저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강력한 화학물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분노를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이것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우리 몸을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가 잠들 때 분비되어야 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낮에 겪었던 불쾌한 일자녀, 문제금전적인 걱정 혹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몸은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 몰라도 선생님의 뇌는 코르티솔의 공격을 받으며 여전히 한낮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뇌이글림프 시스템 내 청소 공장은 우리가 가장 깊고 가장 평화로운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 스위치가 켜집니다. 뇌가 완벽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 뇌는 절대로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내 청소 공장의 문은 하룻밤 내내 굳게 닫혀있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완벽한 자세로 8시간을 누워 있었지만 뇌의 독소는 단 1g도 씻겨나가지 못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자세만큼이나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천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의 감정적 교류는 수면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배우자와 다툰 채아김에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바로 옆에 누워있지만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깊은 정서적 단절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차가운 침묵과 해소되지 않은 분노는 그 어떤 야식이나 술보다도 강력하게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 오늘 하루도 수고했소 라는 공감의 맑아변 손길이나 포옹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즉각적으로 억제하고 뇌에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마무리 짓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의 독소를 씻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신성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평화로운 관계는 단순한 행복의 문제를 넘어 선생님의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여정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어 온 비밀 바로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매일 밤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을 통해 치매와 뇌경색을 유발하는 뇌 독소 즉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끔찍한 찌꺼기들을 씻어냅니다. 둘째, 이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왼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그 효율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의 흐름 경로가 중력이나 구조적 압박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뇌의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황금 열쇠는 바로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입니다. 넷째, 이 자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 황금 공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주먹 높이에 맞는 단단한 베개, 골반의 뒤틀림을 막는 무릎 사이의 쿠션, 그리고 팔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자세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노력은 잠들기 전야식이나 술 침실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즉 코르티솔 호르몬에 의해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어떡하죠? 실패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자세를 바꾸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그저 자세를 인지했을 때야 뇌 청소 시간이지 하고 다시 부드럽게 오른쪽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은 오히려 뇌를 깨우는 독이 됩니다. 베개 높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소재도 중요한가요? 푹신한 손베개는 안 됩니까? 내 높이만큼이나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솜이나 거위털 베개는 우리가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까지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 목이 바닥 쪽으로 꺾이게 되어 경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압박합니다. 선생님의 주먹 높이를 밤새도록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처럼 지지력이 있는 소재를 권장합니다. 이 자세로 자면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야식과 스마트폰을 끊고 올바른 자세로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단 며칠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다르다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뇌가 깨끗해지는 느낌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에 관절염이나 오십견 등으로 통증이 심하시다면 차라리 똑바로 눕는 자세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똑바로 누우실 때는 반드시 무릎 밑에 높은 베개를 받쳐서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추 베개를 사용해 목의 시작 커브를 정확히 받쳐주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뇌 혈류를 방해하는 최악의 자세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어깨 통증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잘못된 건강상식을 믿고 뇌의 청소 시스템을 방해하는 자세로 잠자리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안개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는 기억력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경색과 치매의 공포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 매일 밤 뇌의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고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으며 맑은 정신으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오른쪽 회복 수면 자세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장 선생님의 침실에서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뇌 건강 전략입니다. 베개의 높이를 점검하십시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배우자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을 건네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선생님의 뇌는 선생님께서 주무시는 그 8시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건강한 내일 맑은 정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는 바로 오늘 밤 선생님의 수면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치매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선생님의 수면 자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의 비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선생님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